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희입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에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영래포를 통한 유동성 공급과 함께 기준금리와 지준율 인하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줬는데요. 이에 따라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급등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주식시장이 급등하고 채권과 금값은 급락하면서 투심은 다시 안전자산 쪽으로, 위험자산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발표된 비농업 고용지수는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또 무역수지는 예상치 하회하는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도 이슈 분석과 함께 상품별 투자 전략들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방송 1시간 동안 보시면서 더 궁금한 내용들 있으시면요. 트레이더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전화번호 023153-2611, 023153-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궁금한 내용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할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재준 해설위원 그리고 지수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준 차장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좀 시장이 불안불안해서 수익이 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랑 같이 이제 수익이 나는 방향 같이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수익이 나는 방향 저희와 함께 잘 찾아가 보시고요. 자, 지수 트레이더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지금 테슬라가 20% 급등해서 갑자기 급등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걸 이슈로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서 많은 도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미증시가 또 급등을 했죠. 이런 부분들 저희와 잠시 후에 더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자, 오늘도 선물시장 흐름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선물 계속해서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크루드 오일, 골드까지 오늘은 오름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86% 상승입니다. 3,32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1% 상승입니다. 9,458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2.68% 오름세입니다. 50.9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골드 시세입니다. 0.17% 오름세입니다. 1,558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28% 하락세입니다. 1.1039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좀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지수 선물이 어제 또 급등을 하면서 오늘도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준 차장님, 오늘장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전에는 이제 골드 신봉자라고 불렸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미증시 이제 뭐 S&P나 나스닥 신봉자로 네.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끝도 없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뭐 그러게요. 금요일 날 지금 하루 큰 폭 하락폭 보인 다음에는 이제 월화수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네. 시장인데 지금 뭐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이미 뭐 3일, 4일 이제 영래포 시장을 통해서 많은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피해 부분이 뭐 상쇄되었다 이렇게 네.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또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면서 증시는 뭐 오늘도
역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일단 뭐 미국 쪽에서도 일단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네. 중국에서 또 얼마만큼의 부양책을 또 펼칠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예상된 걸로는 뭐 금리 인하, 기준금리 인하 또는 뭐 지급 준비금 인하 뭐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기대감도 그렇고 일단 확실한 정책이 나올 때까지는 뭐 상승 흐름이 조금 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한번 보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일단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고점 찍은 후부터는 계속 하락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중국의 수요 둔화 우려와 함께 이제 공급이 너무 이제 과잉적으로 생산되면서 이거 계속 이제 가격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어제 월요일도 그렇고 화요일도 그렇고 일단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월화 다 지금 상승장으로 갔다가 하락하는 약간 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맞아요. 오늘도 일단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좀 안심하기는 일입니다. 저도 어제 안심하고 있다가 크게 되었거든요. 저도 어제. 아, 그러셨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이익을 보고 계셨으면은 이 이익을 실현하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너무 불안한 시장이라. 네, 골드는 오늘 조금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 어제하고 그저께는 좀 큰 폭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워낙 안전자산 기조로 큰 상승 흐름 보이다가 이제 차익 매물이 조금 본격적으로 나온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지금 크게 또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서 안전자산 기조가 조금 약화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아직도 불안한 시장이라 이게 지금 뭐 차익 매물이 더 나올 것 같다 아니면은 뭐 안전자산 기조로 더 상승할 것 같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오늘은 조금 관망세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시장의 변동이 상당히 커서 좀 판단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래도 좀 방향 잘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선물 시장 흐름들 준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그렇다면 외신들은 어떤 소식들 전하고 있는지,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치고 있는지 외신센터 연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어제 미증시가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그리고 테슬라의 급등 또 경제지표의 호조 때문에 랠리를 다시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에 따라서 다양한 외신 소식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중국이 경제적인 타격을 심하게 받고 있는데요. 이 타격이 전 세계로 퍼져서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GDP 성장률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보도입니다. 한 전문가는 중국 경제가 연간 2% 미만의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요. 또 GDP가 4분기 연속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연간 성장률이 3.8%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고 또 이 수치가 더 급락할 수도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또 데이비드 말피스 세계은행 총재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올해 상반기 글로벌 GDP 성장률 예상치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래는 미중 무역 협상 완화 때문에 원래는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0.1% 정도 작년보다 상승할 거라고 내다봤는데 갑자기 전염병 이슈가 터지면서 다시금 하향 조정을 받게 된 GDP 성장률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 사태를 넘어섰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갔을 뿐만이 아니라 또 기업 활동 중단됐고요. 또 국가 간의 이동까지 제한되고 있어서 일시적으로라도 전 세계적인 경제 둔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 다음 소식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직원이 철수가 되는 그런 위기를 맞았고 2차적으로는 중국 내에 있는 공장들이 가동이 중단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전 세계 기업들의 수급망 문제에 생긴 건데요. 이 공장 가동 중단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AP통신은 지금 중국 산업계의 휴무가 앞으로 수주 동안 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외국의 제조와 유통업체들이 제품의 재고 감소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적어도 3월 15일까지는 공장이 가동이 돼야 여름철 제품을 판매할 수가 있고 5월 1일까지 만약에 가동이 중단된다면 그때는 가을철 제품 확산까지 문제가 생길 거라고 내다봤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의 셧다운 사태를 몰고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것도 제가 함께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플인데요. 애플은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한창 주가가 상승세를 치닫고 있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장이 닫았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폭스콘은 애플의 최대 하청 업체죠. 다행히 2월 10일부터는 공장이 재가동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공장 폐쇄가 2주를 넘기게 된다면 애플이 비롯한 고객사에 납부 기회를 맞추지 못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아주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는 테슬라 포함되어 있고요.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 역시 현재는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나이키 역시 지금 중국 매장의 절반 가까이 영업이 중단됐다고 하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조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들이 상장된 주가 지수 역시 함께 유심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음 관련된 소식들은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금 더 마켓의 이 리세션이 잘못된 판단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금 제목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미 국채 3개월물과 10년물의 금리 격차가 역전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두 국채가가 경기 침체나 주가 붕괴를 예측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국채 스프레드의 역전이 사실은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더 낙관적인 전망을 반영한 거다라는 의견이 나온 보도입니다. 과거에 금리가 역전됐을 때는 당시의 기준금리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발생한 건데 현재의 기준금리는 이미 0%에 가깝기 때문에 시장이 오해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경제공황이 발생할 때는 단기물 금리가 오르면서 역전이 된 건데 현재 이 국채 스프레드의 역전은 장기물 금리가 내려오면서 역전이 된 거라는 겁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의 매킨토시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경기 속도를 늦춘다기보다는 부양 정책에 더 힘쓰고 있는 상태다. 또 FF 금리 선물 시장이 연내 금리 인하에 지금 90% 정도 할 거다라고 베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국채 스프레드의 리버스가 곧 경기 침체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국채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면 무조건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조금 크게 아니면 적게라도 곧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건 더 낙관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더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 증시가 계속 상승할 수 있을까요? 어제는 지금 3대 지수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특히 나스닥의 주가가 2% 넘게 치솟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 때문인지 다음 기사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기사 제목에 보시면요. 테슬라 스탁 is out of this world. 이 세상의 주가가 아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114%나 급등했다라고 제목에 나와 있는데요. 올해가 아직 2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럼 거의 한 달하고 일주 사이에 114%가 급등한 건 비트코인보다도 더 놀랍게 올라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도 13% 올라서 887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장중에는 968달러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테슬라의 CEO인 앨런 머스크가 어제 하루 동안 5조를 벌었다고 하니까 믿어지세요? 얼마나 큰 수치인지 지금 예상도 안 되는데 그만큼 테슬라 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나스닥의 지수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스닥은 전일 2.1% 올라서 9,467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인 론 베런은 테슬라는 앞으로 10년 안에 1,000조의 매출을 달성할 거다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지금은 시작일 뿐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베런 캐피탈은 현재 테슬라의 주식을 163만 주를 갖고 있는데요.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성장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ARK 인베스트의 타샤 키니 역시 테슬라의 자율 데이터와 하드웨어 부문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다른 경쟁 업체에 비해서도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면서 또 앞으로의 성장세에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테슬라 주가가 상승하는 요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확대가 됐고 또 배터리 시장에서 흑자가 나고 있다는 거. 두 번째로는 많은 금융업체들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테슬라의 숏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이 지금 숏 커버링을 하느라 이렇게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서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포모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테슬라 랠리를 놓칠까 봐 대형 금융 투자 기관을 비롯해서 소형 매매자들도 지금 이 투자 열기에 가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어제 테슬라 주가를 핸드폰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 매매가가 거래량이 너무 많은 바람에 매매가가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너무 오르니까 조금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과연 테슬라가 나스닥과 함께 같이 얼마나 갈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손지수 트레이더님과 춘 차장님과 함께 다양한 선물 전략들 들어보시죠. 네, 외신 소식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 춘 차장님 그리고 지수 트레이더와 함께 오늘의 이슈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나눌 이슈 주제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 주제입니다. 기침 멎은 뉴욕 증시, 경기 부양책 기대감 타고 상승세 이어가나? 네, 자 오늘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미증시의 상승 이런 부분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영래포를 이용한 유동성을 공급을 했고요. 이와 함께 또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지준율까지 인하하겠다라는 이런 방안을 검토하는 이야기를 꺼내 놓으면서 이런 기대감에 글로벌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급등을 했고요. 또 유럽 증시도 상승을 했고 오늘 아시아장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자,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춘 차장님, 중국의 이 경기 부양책 사실 저희가 이전에도 이 효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벌써부터 또 기대감에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주식시장과 선물시장도 모두 다 기대감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이미 영래포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이미 주말에 나온 얘기고 실제로 그래서 3일, 4일 날 이제 진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중국 증시는 월요일 빼고는 이제 화, 수 이렇게 오름세로 마감을 하였는데 일단 일단 이제 영래포 시장에 이제 유동성은 개입이 됐고 이제 나머지 남은 게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할 거고 또 지급준비금 인하도 이제 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게 말이 지급준비금, 기준금리 결국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과거는 계속 되풀이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13번의 이제 전염병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가져왔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월드 이제 세계 지수 이제 세계 여러 곳에 이제 기업들의 그 지수를 이제 지수화한 건데 이게 보면은 전염병이 돌고 나서는 어김없이 이제 상승장이 왔습니다. 이게 그 중간에는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양적 완화 정책이 항상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지수가 반등을 성공하면서 결국은 발병한 시점보다 더 오르게 되는 이게 사례거든요. 보시면은 1개월 발병 후 1개월 지나면은 약간 미미한 상승폭을 보이긴 하지만 3개월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상승 흐름을 보이기 시작하고 6개월, 12개월로 넘어가면은 전체적으로는 6개월 이후가 되면 10% 정도 약 8.5%가 이게 평균치인데 8.5% 이제 상승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단은 지금은 아직 워낙 우려가 깊은 시기고 아직도 확진자는 늘어나는 추세긴 하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지나갈 거고 6개월 후에 보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증시는 반등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 기간 동안 이제 감내하는 기간이 약간 고통스러울 뿐인데 이게 주식 같으면은 지금 들어가면 돼요, 사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매수 시점이고 그냥 조금 계속 지수 이렇게 보느니 그냥 안 보고 있다가 6개월 뒤에 보면은 활짝 웃는 모습을 보게 될 텐데 이게 이제 해외 선물의 문제는 만기가 일단 있고 그리고 이게 레버리지가 크다 보니까
감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거를 자금도 부족할 뿐더러 이걸 저도 겪어봤는데 버틸 수가 이게 없죠. 네, 하루 종일 불안불안하거든요. 맞아요. 계속 핸드폰을 보게 되고.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마이크로로 해서 조금 원활물로 잡아보고 조금 잊어보시는 건 어떨까? 마이크로는 사실 한 틱이 뭐 1불 뭐 그렇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3, 4개월이 지나 있을 때는 큰 기쁨으로 혹시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뭐 그거는 그냥 잠깐 해본 얘기고 네. 일단 그렇듯이 지금은 조금 어려운 시기이지만 항상 역사는 되풀이 되듯이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한 6개월 뒤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증시는 지금보다 더 반등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중국의 뭐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 끌어올리고 있는데 일단 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언젠가는 또 소멸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또 이후에는 더 증시는 상승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수 트레이더와도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죠. 어제 또 중국의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 미국의 경제 지표들도 그제 발표가 됐었죠. 이제 제조업 PMI가 호조로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영향을 조금 미친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또 따져볼 부분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기가 위축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후에 또 제조업과 관련한 부분이나 이런 경제 지표 이 부분에도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다들 얽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지금 어제 중국 인민중앙은행에서 대출 금리 인하하고 그다음에 유동성 지원한다고 해서 갑자기 올라가긴 했지만 네. 지금 사실 경제는 낙관론자와 비관론자가 있습니다. 올라가면 낙관론자가 우세해서 이야기가 낙관적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요. 그다음에 내려가면 갑자기 낙관론자는 사라지고 비관론자가 나타나서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올라갔으니까 갑자기 낙관이 되고 또 내려가면 갑자기 비관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펀더멘털하고 지금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지켜보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 전에 객관적으로 이 사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중국에서 지금 경기 부양책을 했고요. 어제 또 PMI 제조업 지수 그리고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제 정확하게 61선을 딛고 바로 또 반등을 했거든요. 갭으로 이렇게 떠올랐는데요. 아마 그 영향으로 증시가 또 올랐고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테슬라가 원래 지금 지난 그러니까 전에요. 5년에서 10년 동안 영업이익이 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작년 4분기 때만 잠깐 실적이 좋았는데 그 조그만 거 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올라갈 거다. 그리고 앞으로 5G 시대 때는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이제 선점을 할 것이고 그 선점의 가장 핵심으로 있는 것은 테슬라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지금 어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내에 112%가 올랐는데요. 보통 시장은 펀더멘털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펀더멘털 플러스 투자 심리로 인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테슬라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 플러스 투자 심리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올라간 건데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더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는 중국에서 지금 경기 부양책 이걸 우선순위로 한다면 올라갈 것이고요. 네. 앞으로 지금 시총 상위 지금 15%에서 18%로 달성한 1조 클럽들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그다음에 아마존, 페이스북, 그다음에 하나가 구글이죠. 예, 그 구글 여기 시총 상위가 지금 15%에서 미국 주식의 18%를 차지했어요. 이 정도가 되면요. 이 빅5들, 5G 빅5들이 만약에 끌어올리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당연히 여기는 이제 5G 시대에 계속 실적이 좋아질 거니까요. 그게 더 강조된다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갑자기 급증을 한다. 그래서 모든 교육이 제한이 되고 부품 업체들이 생산을 못하게 된다. 이게 강조가 되면 아래로 다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 딱 지금 정확한 과도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뭐 정확하게는 상승도 하락도 어떻게 네. 예측하기는 네. 좀 어렵다 이런 네. 이야기들 좀 해주셨고요. 우리 준 차장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소멸이 됐고 이제 이 이유만으로는 하락을 하지 않을 거고 좀 상승을 더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지수 트레이더는 시장의 펀더멘털 그리고 투자 심리가 함께 시장을 좀 움직여 나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 오늘의 이슈는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트레이딩 타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또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오늘도 지수 선물부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은 S&P 500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계속 또 상승을 이어갔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럽장에서 강하게 상승을 밀어 올려서 지금은 약간은 횡보하는 흐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두 분은 오늘 S&P 방향 어떻게 보고 있는지 팻말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우리 준 차장님은 매수 의견 그리고 지수 트레이더는 관망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바뀌었죠. 우리 준 차장님 지수 신봉자로 네, 이제 맞습니다. 좀 포지션을 바꿨는데 네. 매수 의견 한번 들어보죠. 네, 이제 지수 신봉자로서 말씀드리면은 지수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수님을 굉장히 네. 좋아하시네요. 네. 네. 지수는 일단 자꾸 지수 자꾸 그런데 네, 일단 S&P 지수도 뭐 다우 지수, 뭐 나스닥 지수도 모두 지금 뭐 마찬가지인데 일단 기대감이 일단 크죠. 일단 중국에서 또 추가 부양책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고 또 3월에도 또 이제 중국에 또 양회라고 이제 또 큰 회의 2개가 이제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어느 정도의 얘기가 나올지는 또 그때 일단 3월까지는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어제 이거는 약간 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제 이제 민주당 경선 이제 시작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약간 뭐 오류가, 어플에 오류로 예, 인해서 예. 집계도 늦게 되고 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위터에 신나게 또 뭐 내가 승자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네. 남겼는데 지금 그렇듯이 약간 민주당 쪽 경선 후보도 지금 약간 엎치락뒤치락하고 약간 좀 바뀌었어요. 원래는 바이든이 되게 유력한 후보고 막 네, 그랬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약간 트럼프 쪽에 벌써 뭐 트럼프가 대선이 뭐 이미 이제 재선이 확실시 된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해서 트럼프가 만약에 재선이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만약 확실시 된다고 치면은 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은 더 거세질 것이고 이제 연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당파적 성격을 띠기 싫어서 뭐 약간의 뭐 주춤주춤 거릴 수는 있겠지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약간 하나의 이유가 더 생긴 거거든요. 이제 금리 인하를 코로나 바이러스 네. 여파로 이제 선제적 대응,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뭐 경기가 위축되기 전에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또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일단은 저는 뭐 일단 좀 길게 본 건데 네. 길게 저는 일단 상승 쪽으로 보긴 한 건데 단기적으로는 물론 계속 출렁출렁할 여지는 많아서 그렇죠. 조금 말하기는 조심스러운데 저는 그래도 일단 매수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는 좀 우리 준 차장님은 지수는 좀 장기적으로 봐서 어쨌든 지금 당장의 단기적인 출렁임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상승을 할 것이다. 이런 의견 전해주셨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관련해서 또 연준을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하라고 압박을 할 거고 지금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 이 상황에서 연준은 약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때문에 하지는 않겠지만 뭔가 좋은 하나의 빌미를 잡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좀 조심스럽게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수 트레이더는 오늘 일단 관망 주셨는데 좀 전략 어떻게 볼까요? 아직 지금 장이 정확하게 시작하지 않았는데요. 네. 지금 시작을 한다면 지금 120분 차트로 전 고점, 그러니까 쌍고점이 있거든요. 네. 그때 그 자리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까지 올라오면 여기에서 이걸 치고 올라가면 더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이 자리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떨어진다. 그러면 어차피 시장은 수렴과 확산의 반복입니다. 네. 확산을 하면 다시 수렴을 하죠. 120분 차트가 지금 어제, 오늘, 월요일, 화요일,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 상승 모드로 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만약에 수렴을 한다면 120분 차트가 20MA까지 내려간다고 했을 때 이게 그러니까 내려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고점, 네. 쌍고점 두 군데를 같이 줄을 그어서 보시고요. 네. 여기서 이 자리를 올라가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지
이것만 오늘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정고점이라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한 3,335선 정도 지나고 있는 3,335에서 3,344입니다. 네. 그 사이에 왔을 때 이제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지 이 선을 돌파를 하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좀 하라고 하셨고, 그렇다면 만약에 이 선을 돌파한다면 그때 매수를 봐도 될까요? 자, 돌파를 하고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돌파를 하면요. 그 돌파를 기준으로 그 정고점이 지지가 돼서 그 지지선에서 다시 매수를 보는 방법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유형이 뭐가 있냐면 정고를 돌파했지만 정고 돌파 실패형이 있습니다. 정고 돌파 실패형이라는 거는 정고를 돌파했지만 매수 세력이 약하고 매도 세력이 강해져서 다시 정고점 안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반대로 정고점 자리에서 매도 뷰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만약에 돌파를 했어도 다시 그 안으로 들어온다면 이제 매도를 보는 게 맞겠다. 네. 그러면 일단 이 돌파 여부 그 상황을 조금 더 길게 좀 지켜봐야겠네요. 아니요. 지금 사실은 여기 정고점이요. 네. 매수 자리이기도 하고 매도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올라가서 여기 이 자리를 지지를 한다면 정고점 자리를 지지를 한다면 이 자리는 매수 자리가 되는 거고요. 네. 정고 돌파 실패를 해서 그 자리를 못 올라간다면 그 자리가 매도 자리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3,335에서 40선 이 기준으로 지금 돌파를 한다면 매수를 보면 되겠고, 그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는다면 여기서는 매도를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관망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S&P 함께 살펴봤는데 나스닥도 한번 같이 좀 볼까요? 나스닥은 일단 계속해서 좀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잠깐요. 자, 네. 지금 나스닥은 현재 9,454선 지나고 있고 정고점 계속 돌파를 하고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볼까요? 지금 일단은 정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정고점 아래에서 매수를 봐야 되는데 사실 이 레인지가 너무 커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단타를 하거나 오늘 하루 매매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올라갔을 때 항상 보시면 15분 차트에서 이게 지금 지지를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이평선이기 때문에 이평선을 기준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다른 지표들도 참고할 지표들이 있지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평선이니까요. 15분 차트에서 이평선 아래로 이 캔들이 들어와 있으면 그때까지는 일단은 매수로 관망을 하시고요. 이평선 위에 있는 캔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함부로 매도를 치시면 안 됩니다. 15분 차트에서 20MA 안으로 들어왔을 때 확인을 하고 작은 분차트, 하위 분차트를 통해서 매도 자리를 잡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도 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평선과 같이 보면서 지금 15분 차트 기준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평선 아래로 들어와 있다면 매수 관망을 좀 하시고, 만약에 그 위에 있다면 함부로 매도는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우리 준 차장님은 나스닥도 역시 매수일까요? 당연히 매수죠. 네, 당연히 매수죠. 저는 이제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매수죠. 네. 근데 지금 사실 너무 지금 고점으로 와 있기 때문에 매수 들어가는 것도 사실 좀 불안해요. 근데 그런 건 저도 참 불안한데 저는 한 6개월 전부터 불안했거든요. 근데 계속 가는 거 보니까 이제 불안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계속 가는데 이게 특히 나스닥 특히 기술주가 많다 보니까 요즘 어쩔 수 없이 지금 4차 산업 위주로 지금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수요가 자연적으로도 생기고 기술의 발전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생기는 수요고 막을 수도 없는, 이거는 시대의 변화고. 그래서 4차 산업 AI, 전기차, 클라우드, 5G 이쪽은 저는 진짜 한 1년 앞으로 향후 1년까지는 아직 더 상승의 여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상승,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여러 지수도 마찬가지지만 나스닥 지수는 오히려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더 크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S&P보다 좀 더 크게 상승을 할 수 있겠다. 일단 좀 이런 시장 상황의 환경의 변화, 그리고 펀더멘털적인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럼 어쨌든 두 분 다 지수는 장기적으로는 좀 상승으로 보는 거라고 좀 봐도 될까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상황을 봐야 된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고,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지수 트레이더는 오늘 상황에서 데일리 트레이딩 상황에서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우리 준 차장님은 사실 오늘 상황에서는 좀 오늘 상황도 매수죠. 오늘도 매수인가요? 오늘도 매수죠. 네. 굉장히 일단 오늘은 특히 일단
이제 곧 얼마 안 있어 이제 중국의 전체 네, 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래도 상승 쪽으로 방향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기술적인 분석은 워낙 지수 트레이더 분께서 잘 해주셨으니까 네. 거기에 맞게 대응하면서 조금 상승 쪽으로 보면서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저희 지수 선물 한 개 살펴드렸고요. 미증시 개장했습니다. 저희와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미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선물 시장 계속해서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선물 시장 시세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84% 오름세입니다. 3,32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02% 상승입니다. 9,450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3.39% 오름세입니다. 51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골드 시세입니다. 0.2% 상승입니다. 1,558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35% 하락세입니다. 1.1031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자, 뉴욕 3대 지수는 일단 상승 출발을 했고요. 지금 개장과 함께 지수 선물 지금 조금 하방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스닥이 지금 하방으로 다시 향하고 있고요. 자, 준 차장님 이 상황 좀 어떻게 볼까요? 당연히 뭐 이렇게 변동성은 있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지금 뭐 그쵸. 코로나 바이러스도 뭐 아직 전혀 지금 진정세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출렁거림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지수 트레이더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제 정고점 돌파 여부라든지 뭐 이렇게 저점 지지 뭐 이런 여부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특히 요즘 시장은 사실 진짜 어렵긴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이러다가도 뉴스 한번 나오면 또 금방 출렁일 수도 있는 시장이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 분들께서는 좀 차익 실현이라든지 너무 욕심내지 않는 선에서 이익이 나셨으면은 차익 실현으로 바로 손 빼시고 그날은 뭐 이렇게 이익 보셨으면 조금 관망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손실이 난다면 바로 손절 구간을 정하셔서 이렇게 좀 손실을 좀 줄이시는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일단 시장이 조금 너무 어렵긴 하죠. 그래서 일단 저도 오늘은 지수 트레이더님 말씀대로 저도 관망 쪽으로 사실은 하고 싶은데 제 이미지를 이렇게 굳히다 보니까 자꾸 매수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관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매수 교시고 일단 오늘 상황에서는 관망이다 이런 이야기 전해주셨고 자, 지수님은 지금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나스닥은 지금 첫 번째 지금 3분 차트 한번 보시면요. 3분 차트를 보시면 지금 좀 크게 해드릴게요. 지금 120 MA에 있어요. 지금 120 MA, 120의 일선에 있는데 지금 이 지금 현재 첫 봉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잘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만약 이 자리에서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죠? 이 양봉이 120 MA를 뚫으면요. 다시 매수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120 MA를 뚫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밑으로 다시 내려간다. 그러면 오늘은 하방이 크게 나올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120 MA는 9,439선, 9,440선 정도에 있는데 그 아래에서 지금 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선을 뚫는다면 매수로 볼 수가 있겠고 이 선 뚫지 못하고 지금 약간 음봉과 양봉을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는데 이 계속 뚫지 못한다면 오늘은 좀 하방으로 향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웨신센터 다시 한번 연결해서 자세한 개장 상황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증시 3일 연속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93% 올라서 29,074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 S&P 500 지수는 0.92% 상승한 3,328선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0.99% 상승하면서 9,563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여파가 이 걱정이 조금 완화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지금 무디스가 1월 미국의 개인 급여가 29만 정도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주식이 그러한 내용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5년 동안 가장 크게 월급이 증가했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이 제프리의 최고 경제 분석가도 주식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고 또 디즈니의 예상 가격이 또 상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디즈니랜드에 손님이 많이 찾아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또 당연히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거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포드는 손실을 기록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기업별로 종목이 실적별로 흘러가는 것보다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아직까지는 시장에 가장 크게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임페리얼 콜리지 런던의 과학자들이 14일 안에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백신 개발에 희망을 가지며 지금 주식시장에 다시금 위험자산 쪽으로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PMI 지표 개선 역시 기업 실적 강세를 뒷받쳐주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 호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프리마켓에서 크루드 오일이 2% 정도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또 3.7%까지 올라오면서 51.47선 회복하고 있는 상태네요. 이런 부분까지 참고하셔서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호조가 많은 만큼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개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개장 상황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미증시는 일단 글쎄요, 지금 경제 지표들이 좀 좋게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도 증시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비농업 부분의 고용자 수 변동 이 지표도 좀 호조로 발표가 됐다는 점 제가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수는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보고요. 근데 계속 지금 나스닥은 하방으로 향하고 있어서 아까 지수트레이더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좀 오늘은 하방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우준 차장님 오늘 매수셨잖아요. 그렇다면 네. 지금 좀 눌려주고 있는데 여기서 매수는 어떠세요? 눌릴 때 매수해야죠. 눌리는 게 바로 매수의 맥점인데. 네. 네. 근데 이제 어디까지 조금, 늘려줄지. 그렇죠. 그게 문제긴 한데, 네, 근데 지금 조금 시장은 제 생각과는 반대로 조금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네. 뭐 요즘 사실 지금 이게 뭐 하락폭이 그렇게 지금 크지 않아요. 그냥 그쵸?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는 맞아요. 수준인데 네, 이 정도는 네. 언제든 또 다시 또 바로 되돌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하락이라고 던지기보다는 이게 뭐 잠시만요. 이제 뭐 네. 잠시만요. 이제 뭐 이평선이라든지 그런 지지선 확인하면서 네 그거 뭐 이렇게 뚫리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네.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 정도의 뭐 하락은 사실 뭐 저희 매수 기대를 꺾기에는 아직 약하죠. 네. 알겠습니다. 아직도 뭐 매수의 이 의지가 활활 네, 타오르고 있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이 어제까지 전일 50달러를 깼죠. 월요일에도 장중에 50달러를 깼고요. 어제는 종가 기준으로도 50달러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반등이 나왔고요. 오늘 유럽장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조금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개장과 함께 또 슈팅이 나오다가 다시 좀 꺾이는 모습입니다. 자, 두 분은 지금 오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팻말 들어서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두 분은 매도.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수트레이더부터 한번 들어보죠. 네, 지금 30분 차트, 15분 차트 잠깐요. 죄송합니다. 네. 60분 차트는 지금 저항선을 맞고 있어요. 51.50이거든요. 그러니까 크루드 오일 60분 차트를 보시면 51.60에서 저항을 맞고 네. 지금 매도 세력이 강한지 윗꼬리를 달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15분 차트 기준으로 네. 지금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법 공부를 하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사실은 추가 파동입니다. 그 추가 파동에서요. 이게 만약에 다시 수렴을 한다면 15분 차트 기준으로 지금 20MA를 딛고 내려간다면요. 네. 밑에 60MA까지 닿는 자리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매도 세력이 강하게 발현이 돼서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는 조건 하에서 내려간다. 그러면 오늘은 이 자리에서 밑에 50.40까지 최소는 내려갈 수 있을 자리라고 봅니다. 네. 오늘은 50.40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좀 포지션 잡아본다면 어디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잠깐요. 네. 지금 이 자리가
현재 전고점 자리거든요. 네. 자, 이 전고점 자리에서 이 자리를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보시고요. 네. 이 자리가 51.50이에요. 네. 자, 여기를 뚫지 못한다면 51.50에서 다시 매도를 보시고요. 만약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면 일단 저는 매수는 안 보겠습니다. 여기서 올라간다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잘 지켜보시고요. 네. 51.50에서 그 힘을 못 받고 내려간다. 네. 그랬을 때는 51.50에서 매도를 하시면 밑에 적어도 100틱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51.50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자, 지금 좀 올라오다가 여기서 뚫지 못하고 다시 좀 꺾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좀 저희가 확인을 해드렸고, 자, 준 차장님은 5일, 이제 5일은 매도네요, 오늘. 네, 네. 5일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감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네. 지금 감산이 확정이 됐죠? 됐나요? 지금 100만 배럴 감산 얘기가. 아직 논의가 시작이 안 네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때까지는 네네. 약간 매수 쪽으로 가는 게 보이는데 그게 아마 조만간 나올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 감산 얘기가. 그래서 만약에 100만 배럴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그 정도 감산이 딱 나온다 그러면 저는 이게 오히려 하락할 약간 요인이 된다고도 보거든요, 지금. 이게, 오히려? 네네. 사실 지금 모든 건 다 기대 심리로 상승하거나 오르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런 시장에서는 이렇게 100만 배럴 이상이면은 이거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부합한다면은 이거는 오히려 약간의 차익 매물과 함께 반락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매도로 봤는데 네. 일단 매도로 봐도 일단 저는 한 49.50 이 정도 수준 이제 여기 지금 전일자 꼬리 떼고 49.50으로 한 지지선 보고 이때쯤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리고 49.30 이제 꼬리 끝인데 꼬리 끝이 이제 이탈되면은 그때는 뭐 손절 정도 하시는 게 좋은데 저는 일단 50 전에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50을 일단 지지선으로 보고 심리적 지지선 그게 무너지면 50까지도 내려갈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거 50까지는 지켜지지 않을까 이때 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하지만 꼬리까지 49.30까지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탈출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며칠 전에도 50선을 이야기해 주셨고 그때 저희가 어제 안 나오셨잖아요. 어제 네네. 이제 저희 유튜브 시청자께서도 네. 어제 우리 준 차장님이 50 얘기해 주신 데서 네네. 매수 들어가셨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하고 바로 그 가격에 저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네. 51점까지 올라가서 역시 나다. 역시 다 이제 뭐 사지 막 이런 걱정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내려와 있더라고요. 정산을 하셨어야 했는데. 그래서 손절로 이제 잘랐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익이 났을 때는 잘라야 됩니다. 이게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두 분 다 매도 의견을 좀 주셨고요. 근데 아까 준 차장님 지금 50선에서 지지 받고 그럼 지금 49.50선도 이야기하셨잖아요. 네네네. 만약 여기까지 오면 여기서 매수를 봐도 되겠다.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 내려오기는 좀 걸리겠죠. 근데 뭐 사실 지금 3% 상승인데 뭐 금방 뭐 1% 뭐 0.5 반락도 나올 원유가 지금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되게 지금 변동성이 좀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열어두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지스트레이더가 얘기하신 50.50선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시 좀 꺾이는 모습이고요. 조금 더 추가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만약에 나스닥 내려왔네요. 나스닥. 네. 지금 이 자리 보시면요. 지금 여기는 30분 차트 기준으로 나스닥은요 30분 차트 기준으로 밑에 60MA까지는 충분히 닿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60MA를 뚫는지 안 뚫는지 보시고요. 오늘은 봤을 때 최대한 매수는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 선을 넘어섰고요. 지금 계속 음봉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30분 차트 기준으로 60MA면 9,330선 정도 되는데요. 네, 이 정도까지 올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좀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5일까지 두 분과 함께 좀 짚어봤고요. 저희가 시간이 약간 애매하게 남기는 했는데 그럼 골드 좀 빠르게 업앤다운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골드는 지금은 상황이 일봉상으로는 빨간불을 켜고 있기는 한데요. 윗꼬리 아랫꼬리 다 달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팻말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매수 역시 역시 매수고요. 자, 지수님. 팀장님 아까 나스닥 신봉자라면서요. 골드를 쉽게 버릴 수는 없죠 또. 골드도 신봉자고 나스닥도 신봉자고 도대체 어느 쪽 편에서? 그러게요. 자, 그러면 지수 트레이더 간단하게 골드 한번 봐주실까요? 예, 지금 현재 30분 차트. 네. 예, 여기 지금 60 MA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여기를 아마 뚫고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지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나 S&P가 내려가면 항상 골드는 그 반대로 가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뚫고 올라가면은 30분 차트 기준으로 최소한 1,570 이상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1,558달러 지나가고 있고요. 30분 차트 기준으로 60 MA면 1,561달러 선 정도 되는데요. 여기를 만약에 여기를 이제 뚫을 것이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1,571선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시고 준 차장님도 빠르게 한번 짚어볼까요? 네네네. 일단 지금 단기간에 차익 매물은 좀 어느 정도 한 2% 이틀 사이에 2.3~4% 나왔기 때문에 차익 매물은 어느 정도 나왔다 보고 지금 일단 안전자산 기조로도 골드가 유효하긴 하지만 지금 시장이 불안한 만큼 이제 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골드가 또 인플레 해지용으로도 상당한 또 매력이 있는 상품이거든요. 이게 골드가 엄청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그렇죠. 제가 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 해지용으로도 저는 아직은 상승 기조가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안전자산, 위험자산 떠나서 인플레 해지용으로도 골드는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오늘도 이렇게 빠르게 달려왔는데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1시간 동안 저희 정말 급하게 왔는데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